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직장인들께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환 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연말정산이 뭔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사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해당 직장에서의 연봉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내었는지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이제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시는데 그 납부한 금액의 연간 총 합계액과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해서 적게 냈으면 납부가 나오는 거고요. 네.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말정산 요즘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회사에 제출하면은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리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말 그대로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네, 맞습니다. 비해서. 네. 예. 연말정산이 또 그 기준은 매년 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집니까? 이제 올해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개정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때 네. 첫 번째는 이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상향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첫째 15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첫째 25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금액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둘째로는 주택 청약 저축 소득 공제인데요.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줬지만 개정된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의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문화체육비 대상의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이용료 같은 경우가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더라도 이걸 문화체육비로 보지 않았는데 예. 이 25년 7월 이후부터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체육비로 보아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결혼 공제도 있고 예. 월세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해당되시면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연말정산은 이제 새롭게 이제 취직을 했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하면 좀 이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이제 뭐 신입이시거나 아니면 이직한 경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직한 분들은 특히나 더 챙기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25년 6월 달 말에 뭐 A라는 직장에 퇴사하시고 8월에 B라는 직장에 취업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네. 그 8월 B라는 직장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 중이시다라고 하면 12월 31일 B라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A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B 직장에 제출하면은 같이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런 분이 있군요. 또 네. 그 퇴사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퇴사하신 분들은 사실상 연말정산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퇴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퇴사를 하는 시점에 중도 퇴사 정산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제 뭐 연말정산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나 각종 세액 공제가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예. 또 요즘에 그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사실은 아닌데 네. 이분들은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정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 사업자랑 일용직, 프리랜서 분들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이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처럼 프리랜서이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당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예. 연말정산 할 수 없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챙겨봐야 되는 꿀팁 정보 좀 알려주시죠.
연말정산은 어쨌든 이제 25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지출한 금액을 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개정된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영장이랑 헬스장처럼 문화체육비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12월 달에 결제를 한다면은 기존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연말 소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시게 되면 15% 공제 받는 게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공제 금액이 다 안 찼으면 체크카드를 얼른 바꿔서 쓰는 네, 것도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필요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연말정산 할 때 또 챙기는 것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뭐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뭐 내 고향이 춘천이니까 그래도 아니 뭐 강원도니까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 자체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를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 특산품을 기부한 금액의 30% 내로 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만큼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아무리 많이 기부했다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였지만 네. 올해부터는 이 금액이 2천만 원까지 크게 이제 4배까지나 증가했다. 이 점을 참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선물 보고 네.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연말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정부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있고 상생 페이백이 있었는데 네. 이건 연말정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많이 이제 발행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게 과연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가능합니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갖고 있는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의 일정 %를 공제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돈의 출처를 따로 나누어서 공제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나 뭐 상생 페이백을 한 금액 자체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잡힌다면은 이게 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내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공제 받을 때 그냥 보탬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만 그렇게 알고 생각하시면 있으면 좋을 것 되겠군요. 같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